그것은 언제나 현대 경제의 메커니즘이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관세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불확실성이 조금씩은 봉합을 하고 회복이 되려는 그런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이탈리아 총리인 멜로니 총재와의 회담 자리에서 중국과 관세 문제에 대해서 대화 중이며 향후 3, 4주 내에 협상 타결을 기대하고 있다 하면서 시진핑과 직접적인 소통 질문에는 대답을 하진 않았지만 중국과 좋은 협정 맺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번 이탈리아 총리와 트럼프 회담 이후에 백악관이 공식 트윗을 올리면서 트럼프가 멜로니 총리가 훌륭한 총리라고 생각한다. 이탈리아에서 환상적인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한다. 그녀는 세계의 진정한 리더 중 한 명이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준 것을 봤을 때 확실히 글로벌적인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런 부분은 조금씩 완화가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본 재무상 아카자와 또한 백악관이 좋은 진전이었다라는 글을 인용해주면서 지금 원만하게 일본과도 지금 관세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왜 적극적으로 관세를 밀어붙이다가 약한 모습을 보이느냐? 결국에는 지금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릴 수 있고 침체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약간 겁을 먹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연준에게 당장 금리 내려라. 금리 안 내리면 파월 너도 해임하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금 궁지에 몰리고 조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런 식으로 관세 강하게 밀고 나가려면 파월이 금리라도 내려줘야 침체를 막을 수 있는데 파월은 계속 중립적으로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우리가 침체가 왔을 때 통화 정책 가지고 도와주진 않겠다라는 스탠스를 보였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경제가 흔들리려고 하니까 금리를 내리라고 촉구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금 트럼프의 입지가 굉장히 위축이 되면서 트럼프 지지율이 무려 100일도 안 돼서 역대 최저치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 직후 여론조사에서 기록한 지지율에 비해서 무려 14포인트나 떨어진 수치로 취임 이후 최저 수치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 확실히 트럼프도 이런 식으로 본인의 지지율이 내려가기 때문에 뭔가 관세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다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년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미국 중간 선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트럼프 지지율이 내려간다라고 하면 중간 선거에서 완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이런 식으로 지금 눈치 보기 흐름으로 들어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미국 재무부 장관인 스콧 베센트는 백악관 관리들에게 연준 의장 파월을 해고하려는 시도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트럼프와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에 파월이 지금처럼 중립적인 스탠스 취하고 통화정책 개입 안 하겠다라고 해주면 트럼프로서는 방법이 없다. 강력한 관세 정책을 완화하면서 조금씩 협상하면서 완화를 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달러 인덱스도 이런 식으로 폭락하면서 달러에 대한 신뢰도 무너지고 있고 잠깐 잡히나 했던 10년물 채권 금리도 다시금 고개를 들면서 10년물 채권 금리까지 쉽게 진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여기서 또다시 10년물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트럼프는 훨씬 더 완화적이고 관세에 친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자면 어쨌든 트럼프는 지금 굉장히 눈치를 보고 있고 미증시와 채권 금리가 올라가니까 점점 더 강경한 관세 정책에서 위축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무역 전쟁 우려에 따라서 유견속 금리 인하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통화 정책에 개입하고 돈을 뿌려주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하지만 반대로 가장 중요한 미국 같은 경우는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미국 성장 전망 악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준의 금리 인하는 2025년 4분기까지 지연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 CME 페드워치 같은 경우는 바로 6월에 있을 FOMC부터 첫 번째 인하 그리고 지속적으로 인하를 해서 총 올해 12월까지 총 4차례의 금리 인하를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치가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더 지금 완화적인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만약에 이 시나리오대로 정말 연준이 금리를 내려준다라고 하면 확실히 지금보다는 충분히 낙관적인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관세 폭탄에도 IMF 총재인 게오르기에바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단언을 하고 있다. 물론 지금 전반적인 경제
데이터가 하향 조정이 예상은 되지만 침체까지는 아닐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하드 데이터들만 보더라도 경기 침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오히려 소프트 데이터들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침체 우려인 상황이지 실제 침체 우려와 침체에 들어선 것은 다른 부분이라는 것을 지금 IMF 총재 또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 8달러를 가속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금을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 제가 봤을 때 최근 금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면서 올타임 하이를 찍은 영향도 이런 식으로 중국이 어마어마한 금을 거래하고 매집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과는 다르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M2 통화량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늘리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중국이 지속적으로 금을 매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중국은 어떤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까? 미국채는 줄이면서 오히려 금은 늘려가고 있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도 금만 가지고는 뭔가 불안할 수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중국도 결국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하고 미국채를 줄이면서 이 돈을 분명히 다른 데 투자할 곳을 찾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분명 그것이 비트코인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전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 또한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위해 무제한 돈을 인쇄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경기 침체가 오고 위기가 오면 중앙은행들은 돈을 찍어서 해결하려고 할 것이고, 이것은 언제나 현대 경제의 메커니즘이었다. 그리고 그 돈들이 지금 계속해서 금으로 몰리고 있지만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수요로도 충분히 작용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매크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 JP모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금을 뒷받침하는 안전자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 금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이런 식으로 조금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현재 지금 비트코인은 오히려 미증시와 커플링되면 커플링됐지 금과는 지금 디커플링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피델리티의 전략 책임자인 주리엔 티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지킬앤 하이드다. 이 말이 뭔가라고 보시면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자 위험 자산,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 물론 지금은 금과 디커플링 되고 있지만 언제든 안전자산으로 취급을 받고 또 어떨 때는 위험자산으로 취급받는 굉장히 돌연변이 자산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금은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파티에 나타나지만 비트코인은 지킬 박사일지 하이드일지 확신할 수 없다. 언제든 지금 금이 먼저 치고 올라갔지만 비트코인도 금을 따라서 커플링되는 흐름도 충분히 기대해 줄 수 있다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확실히 지금 시장은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냐 아니냐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보여주고 있고, 향후의 매크로 흐름에 따라 비트코인이 어떤 자산을 따라갈지를 지켜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크립토 개별 시장 이슈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SEC가 공식적으로 크립토 태스크포스 원탁 회의 일정을 공개했고 본격적으로 4월 25일 날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번 원탁 회의에서는 암호화폐 보관 커스터디를 위한 주요 고려 사항들을 얘기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다음 주에 있을 크립토 태스크포스의 커스터디 관련 회의에서 어떠한 발언이 나오고, 수탁도 크립토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중추적인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도 단기적인 크립토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는데, 애리조나주가 이제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 채택을 위한 최종 단계에 지금 돌입했다. 그래서 마지막 절차인 주지사 승인을 한 단계 남겨주고 있고, 여기서 주지사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미국 주정부 최초의 비트코인 준비금을 채택하는 주로 거듭날 수 있고, 이러한 움직임을 지금 계속해서 다른 주들도 절차를 밟으면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최종 승인이 난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애리조나주의 비트코인 준비금 채택이 어떻게 주지사 결정이 나오는지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트래킹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최근 논의됐던 바이낸스가 본격적으로 USDC를 바이낸스 페이에 통합시키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런칭했고 USDC로 즉시 P2P 송금을 즐기고 송금 비용을 절약해라 이런 발표를 해줬고, 바로 서클도 마찬가지로 바이낸스 글로벌 송금을 더욱 빠르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면서 바이낸스 페이 신규 사용자 기본 통화로 가스 수수료 없이 즉시 USDC 송금이 가능하다. 바이낸스 페이를 통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용자에게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블랙록이 배후에 있는 USDC 발행사 서클도 바이낸스와도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전 세계의 미국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을 확장시키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늘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성장하면 당연히 크립토 시장도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본질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프랑스 은행과 디지털 유로 협력 공식화를 하면서 CBDC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하겠다. 미국이 밀어주는 프로젝트인 리플 또한 이런 식으로 전 세계 글로벌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국경 간 결제와 전통 금융권과의 접점을 확대시키고 있는 부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리플에 지금 인수될 예정인 히든 로드 또한 미국의 브로커 딜러 라이센스를 필라에서 획득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브로커러지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다. 이것이 시사하는 거 뭡니까? 전통 크립토 플레이어인 리플이 이제 전통 미국의 금융시장의 기관들과 디지털 자산 연결의 핵심 인프라를 확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리플도 적극적으로 기관 고객과 크립토 시장을 연결해준다라고 하면 훨씬 더 큰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중요한 작업들을 지금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서 지속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가지 비트코인 데이터들도 체크를 해보자면, 간밤에 미증시에서는 다시금 비트코인의 가장 큰 수요 단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유입세로 전환이 됐고, 확실히 4월 초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 지금은 약간 퐁당퐁당하는 유입과 유출이 반복되곤 있지만 확실히 지금 최악의 분위기는 지나왔고, 기관들도 조금씩 눈치를 보면서 다시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축적 스코어 코호트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10,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코호트들은 본격적으로 4월 달이 시작된 이후로부터 지속적인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지금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다. 확실히 이렇게만 보더라도 가장 큰 고래들은 오히려 비트코인이 큰 폭의 조정을 받았을 때 이때부터 본격적인 매수세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미국의 기관 투자자의 수요라고 볼 수 있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음수권에 있었지만 계속해서 저점을 올리면서 미국 기관들 또한 지금 수요가 회복되고 있고, 지금 양수로 피벗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확실히 기관들과 고래들의 수요가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미국의 대형 기관 전용 선물 거래소인 CME의 비트코인 현물 미결제 약정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바닥을 찍었지만 다시금 고개를 들어주면서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도 다시금 선물 수요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84K 부근을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지난주에는 비트코인 전체 거래소의 보유량이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기관이나 고래들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본인들 지갑이나 커스터디로 이동을 시키면서 대량 축적을 했다. 무려 15,000개의 비트코인을 지금 지난주에만 축적한 상황입니다. 확실히 그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은 여러 가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84K, 85K 구간을 넘나들면서 가격을 잘 지탱해주고 있고, 확실히 이 구간의 지지를 잘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확실히 최악을 지났고 지금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조금 해소가 되고 있는 만큼 충분히 상방으로 다시 고개를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기술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꼭 넘어야 되는 중요한 구간, 200일 이동평균선인 하얀선과 50일 이동평균선이 초록선이 지금 맞물려 있는 굉장히 강력한 기술적인 저항으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이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이 구간 저항을 맞는다라고 하면 지금 하단에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았던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대략적으로 그 구간은 83K로 보고 있고, 만약 주말 동안 예기치 못한 엄청난 악재가 터져서 하락한다라고 해도 이 상승 트렌드 라인인 82K 구간을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단기적인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 대비 이더의 강세를 보여주는 이더 BTC 차트입니다. 근데 이더 BTC는 주봉상으로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면서 어마어마하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더 BTC 같은 경우는 지난 2019년 바닥 수준만큼 지금 비트 대비 이더의 힘이 약화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이 지지 구간을 지켜주는 것이 일단 현재 이더로서는 중요할 것 같고, 확실히 이더가 추세를 반전해 주려면 이더 BTC가 이 하방 트렌드 라인을 돌파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전반적인 이더를 포함해서 알트 시장이 확실하게 다시금 회복세로 들어서려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은 도미넌스 주봉은 계속해서 저점을 올리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자리는 중요한 저항 구간에는 위치를 한 상황입니다. 이
이곳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다시금 내려올지 구간을 뚫고 올라갈지 이 부분을 체크하시는 게 알트 대응하시는 분들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M2 글로벌 통화량을 3개월 정도 앞당겨서 비트코인 차트와 비교하면 굉장히 귀신처럼 비슷하게 커플링돼서 움직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M2 통화량이 확장이 되는 그 구간이 5월 1일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 5월 1일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M2 통화량도 약보합하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때 이후로는 고개를 강력하게 들어줬던 것을 봤을 때 비트코인이 확실하게 통화량 과거의 흐름처럼 커플링돼서 상단으로 튀어줄지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타결되고 해결이 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말에도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하고 중국이 어떤 스탠스를 보이는지를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체킹을 하시고 어쨌거나 관세에 있어서 크립토 시장이 지금 튀어 오르는 거에 저항을 받고 있지만 크립토 개별 시장의 규제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친화적이고 완화적인 스탠스로 가고 있고 글로벌 M2 통화량부터 중국 또한 어마어마하게 유동성을 풀고 있는 상황인 만큼 관세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시즌 종료 흐름으로 가기보다는 다시금 이 기나긴 약세를 끝내고 다시금 비트코인이 사이클 피날레로 가기 위해서 확장할 수 있는 구간 분명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잘 정진하셔서 이 힘든 시장 잘 이겨내시고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도 시황 체크하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